예, TK에 이어 오늘은 PK입니다. 연일 맞불 유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동선이 잘 겹치질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동선을 짰을까요? 모두 같은 데로 지금 가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부산 UN 기념공원 유세를 시작으로요.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갑니다. 자,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진주중앙시장과 사천 우주항공청, 청원 국가산단 등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부산 성균관 유도회, 부산대학교 등 젊은이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전주인 지금 보니까 요 일정들 먼저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저희가 대선 빅매치로 갈 텐데 그 발언 먼저 보고 네.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선 빅매치 여러분들 계속 저희 재밌게 봐주시는 코너인데 자, 화면으로 천천히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선 빅매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선까지 20일 남았고요. 양당 대선 후보 어제 나란히 TK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저 뒤에 피켓 들고 있습니다. 제명이가 남이가, 제명이가 남이가. 네,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오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명이가 우리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제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죠.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안방 사수에 나선 김문수 후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뒤에 피켓. 문수영,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예,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에게 꽃을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회담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중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성 지원을 한다 할 때 반대를 했어요. 제가 주동자라고 몰려갔어요. 공정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 반대를 반대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소리 들어서 이거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요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 전주인. TK에서 저렇게 이 공식 선거운동 유세 초반에 저렇게 맞붙었는데 저 두 사람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이번에 다 TK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보다는 좀 경북 지역에서 해볼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대 초반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네,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TK에서. 근데 그 저번 2022년 이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간발의 차로 승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몰표가 나왔거든요. 75% 정도의 이런 그 득표율로 예.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 대구 경북에서 보수층의 결집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몰표를 사실 던졌던 것이 다른 지역에서 좀 열세, 뭐 전라 호남 지역이랄지 아니면 경기 지역에서 열세를 오히려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됐던 곳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대구 경북을 빨리 방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이번에는 호남은 그냥 내 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열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대구 경북을 가서 조금 더 표차를 좀 줄여보겠다. 예. 뭐 그러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K를 오늘도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PK는 사실 TK보다는 더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그러한 곳이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PK 지역에서도 좀 표차를 줄여보겠다.
저번 2022년 대선에서는 이제 또 졌던 곳인데 조금 표차를 줄여보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어제 부산을 이미 갔습니다. 김문수 예. 후보는. 그리고 오늘 이제 방문하는 그 사천의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안이 통과를 했죠. 네, 그래서 사천에 세워진 이러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방문을 해서 또 그러한 성과를 좀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앞서 제가 뭐 잠시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만 양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 손푯말 이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좀 박세현 의원은 공보단에 계시니까 네. 저 제메이가 남이가 저거 혹시 의원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들지는 않았겠고 하여튼 저 공보단에서 했겠죠. 홍보하고. 아주 이 정말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분노와 이런 것들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대선에서 저렇게 좀 웃을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향인데 나도 좀 봐주세요라고 애교 있게 또 호소하는 건 아니겠어요? 저것을 어떤 뭐 지역 정서에 호소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것은 아닌데 어떤 저런 또 볼거리를 웃을거리를 만드는 것도 후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전주 의원님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후보들이 지금 TK, PK에서 이렇게 일정이 겹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금 소위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 PK와 TK가 아무리 국민의힘의 지지가 강세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보편 타당한 생각을 가진 중도층의 유권자들도 꽤 많으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서 그러한 어떤 표심을 잡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탄핵의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전략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정이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선을 보면 전략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도 TK 지역을 어제 찾았었습니다. 지지를 호소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사표이자 무의미한 표를 거두고 하루빨리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준석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선거 분위기가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은 1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을 견제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한번 투자해 볼 시점이다.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될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학식 먹고요. 어쨌든 틈바구니, 틈새를 공략하겠다. 그런 전략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예, 후보 등록 이후의 여론조사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33, 이준석 7, 없다 모름 무응답 13. 이런 여론조사, YTN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뉴스원 여론조사는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없다 모른다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숫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 51% 나온 걸 보면은 사실은 뭐 대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46대 33대 7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 대선은 물론 이재명 대 김문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대 이준석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그 이준석 후보가 7%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30%대지만 40%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요. 자기가 10% 이상 득표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나오고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오면요. 제가 봤을 때 100% 이준석은 완주할 거고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숫자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의 좌우 걸릴 거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10% 이상 득표하면요 이준석은 그것만으로도 물론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얻은 두 번째로 성과를 얻은 사람이 될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후보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단일화 해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모색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두 사람을 지지율을 합치면요 46대 40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0일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선전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을 성취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결판이 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문수 대 이준석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자, 양태정 부위원장, 지금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가 38,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낫다 43, 모르겠다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이제 두 후보 간에 이제 뭐 정책적인 거라든가 뭐 이제 그런 이제 캠프에서 뭐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저런 식의 단일화는 정말 이런 정치적인 야함 내지는 정말 이제 당선만을 위한 뭐 사실 제대로 된 감동을 주지 않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계속 이제 30%권에서 머물고 계신데 그건 결국 이제 중도층에 대한 확장,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선거는 뭐 이제 탄핵을 넘어서서 결국 이제 누가 국민 경제를 살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외교 안보를 이제 살리는 그런 좀 이제 좀 생산적인 그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요. 자, 그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아마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이제 유세 기간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까지 설화도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조심, 말조심 등등을 해야 하는데 어제 나왔던 설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위원님이신데. 그래요? 아니 내가 보면 요즘에 보니까 이 시장에도 딴 것보다도 홍보 대사가 한 분 계시면 굉장히 이게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많이 보고. 예, 전재현 어떻습니까?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 요새 뭐 미스 예. 사실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니잖아요. 요즘 미스 코리아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중계도 안 하죠. 외모를 뭐 평가해서 뭐 이쁘다 못생겼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요새는 예쁘다는 얘기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물론 여성에 대한 오히려 뭐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분 좋게 또 배현진 의원을 좋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재밌게 예. 해보려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제 좀 부적절한 면이 좀 있었고요. 예. 이제 앞으로 뭐 근데 뭐 그것이 또 그렇게 크게 뭐 부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또 그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또 캠프에서 나오는 여러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후보의 지지를 깎아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이제 선거 구도가 더 첨예하게 맞붙게 되면은 더 이제 흥분되면서 더 큰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대선 때 이제 후보 윤석열 후보의 수행 대변을 했었거든요. 예. 항상 이제 그 긴장을 그렇죠. 많이 하고 후보의 발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좀 부적절했다고 예. 하면 이제 바로 얘기를 해서 요런 그러니까 마무리하시기 전에 후보가 발언 마무리하기 전에 좀 요런 거는 내가 좀 좀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현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현장 대변인이 했었고 그게 예. 사실 굉장히 또 긴장도가 많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우리 김문수 후보의 또 이런 현장 대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그런 일을 좀 또 경험으로 삼아서 예,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여성에 대한 그러한 그 인권 의식이랄지 아니면은 또 뭐 그 두루두루 또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그 어떤 그 정확한 또 어떤 지위나 아니면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확고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었으니까요. 자, 이번엔 이준석 후보의 설화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대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수성구 분들 계시면은 왜 2016년에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렸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에도 대구의 미래를 이끌기에는 이미 한번 흘러간 물이라는 판단이 대구 수성구 유권자에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9년 가까이 더 지나가지고 그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일 뿐더러 미래로 가는 표도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꺾을 만큼 가장 잘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가지고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냐? 나이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박수현 의원님, 예.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74인데 뭘 성장시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유세나 발언을 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먼저 환호해주고 할 때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하다 보면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님, 이준석 후보님의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떤 거라고 지금 저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예. 적절하지 않죠, 전부. 다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잘 알아요, 본인들도. 근데 현장에서 발언을 하다 보면 저렇게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당은 또 그걸 딱 집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그 발언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것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저 두 분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또 저희 당의 후보이신데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혹시 저런 상황에 또 발언에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저런 걸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실수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순간적인 실수의 말 속에 들어있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정책이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고 대선 때 더 이상 말을 좀 실수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말실수, 개혁신당의 말실수, 민주당에서도 캠프 관계자의 실수라고 지적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이 김문수입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아니고요. 민주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예, 이름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김문수 의원인데 대선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은 포함하고 여성 정책 담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이제 어떤 개인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여성을 아이 낳는 뭐 모점으로 아는 거냐라고 지금 논란이 일자 캠프에서 직위를 부본부장이었는데 유세본부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얘기들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게 후보에게 또 당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
것도 주의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